오늘도 여러 가지 이 화제가 된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던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게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이 루트가 있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좀 핵심이 되는 이유는 2002년에 그러니까 김정일 전 위원장을 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05년 이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제 편지를 이제 네. 보냈다는 건데 이 편지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보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네. 남북 교류 협력법에 의거해서 사전에 다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후에라도 사실은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통일부에 알려주면 됩니다. 네. 그런 절차 없이 이 편지를 이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이제 그 당시 2002년도에 이제 김정일 전 위원장을 만났을 때 약속했던 사업들, 네. 사업들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제 추진 경과가 어떻고 추진이 잘 안 된 부분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뭐 이런 네.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됐건 공당의 그 대표 신분으로서 이런 편지를 그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보낸 것도 문제지만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건 마치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예. 뭐 내통하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의 내용들이 꽤 들어있다 보니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지금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북남이 하나 돼요. 남- 북남이라는 네. 저 북자가 앞서가는 건 보통 북한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남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연도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주체 북한은 주체연호 예, 쓰지 저거 않습니까? 보낸 건 아니고 네. 초안에 저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간에 어찌됐건 뭐 저런 네, 표현들이 주체 91년.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더욱더 논란이 이제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저 당시에 종북을 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예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 가지고서는 뭐 어차피 김정일 위원장이 읽을 거 아닙니까? 네. 읽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의 또는 배려. 뭐 좀 그런 차원으로 보고 그러나 다만 2002년에는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고서 그 방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2005년에는 그 허가가 계속 연장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2005년에 저런 서신으로 접촉을 하려면 그거는 또 별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네. 특별법에 예.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아니면 접촉을 할 때 사후에 신고를 하든가 그렇죠. 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한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는 이제 교류협력 촉진법 그 특별법 위반이죠. 가능성이 예.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통일부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또 논평을 하셨어요. 네. 훨씬 주고받은 거로 네. 간첩죄까지는 그렇고요. 그거는 지금 국가보안법의 문제고 네, 제가 국가보안법이-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예, 아.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새로운 거보다는 이제 네. 2002년에 방북해서 약속했던 사실을 이제 쭉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국보법에 간첩죄까지 뭐 네. 이적죄나 이런 것까지 될 여지는 어떨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게 딴 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제 북남이 하나 되어 내지는 주체 90일 이런 거는 보수 입장에선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배려했다 하더라도 좀 거부감이 드는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또 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분들도 네.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박사모 회원들도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보낸 편지라니까 네, 그런 해프닝이 부분 있다면서요. 갖고 네. 문제를 삼으면서 뭐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여지가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이렇게 지금 사안에 있어서 막 아주 크게 뭐 이렇게 뭐 국가보안법 문제라든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예. 것 같고 또 실제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저 네. 미완성 초안대로 편지가 갔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저 부분이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편지를 쓴 분이 문재인 대표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거는 좀 동일한 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박사모도 문재인 대표가 쓴 줄 알고 거기에 지금 화면에 난리가 나오는 게 났던 거예요. 네. 문재인 대표가 썼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더니 북한 추종 세력부터 뭐 별개별 압수수색하자고 막 나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좀 양쪽 다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봐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 편지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에 그러니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당연히 좀 존중해주는 취지로 내용을 쓴 건데 이게 이제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면 그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제로 이끌었던 인물 바로 이분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최순실 그룹과의 이 충돌로 경질됐다 이런 주장이 지금 새로 나왔죠, 이종훈 현장.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최순실 씨가 네. 여러 가지 국정 개입 또 네. 인사 개입한 그 전행한 것들이 흔적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는 충분히 저랬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남재준 전 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장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파워가 있는 네, 그런 그런 평가를 그 받았죠. 국정원장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너무 이렇게 중국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노선을 이제 걷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제 뭐 경제 사유가 됐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드러난 거로 봐서는 이것도 뭐 실제로 인사 개입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자연히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사실 굉장히 소신 발언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때도 건재했던 인물인데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억울하시겠네요? 선거 개입을 조직적으로 한 걸로 단언을 하고 그 다음번에 정치 개입 금지에 대한 그 입법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황교안 총리가 네, 앉아 계시네요. 법무장관. 법무장관 시절에. 네, 저만큼 소신 발언으로 유명했었는데 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을 딱 보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정윤회 관련 보고서를 올리고 이틀 만에 집에 갔다고 하더라.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로 최순실 씨가 결국 하긴 뭐 처음에 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고 했을 때 초대 국정원장 이름까지 네. 있었다고 하는 거 그렇죠. 보면 네.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관천 그 당시 경정이 작성했다는 그 내용들이 요즘에 맞아 들어가는 게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지금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 경질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정호성 부속비서관하고 그다음에 그 정윤회 씨가 뭔가 친중국 정책을 피는 거에 대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반대하니까 결국 경질됐다는 취지.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서 올리고 나니까 정윤회 씨 관련된 보고서 올리고 나니까 경질됐다는 취지가 이제는 단순히 의혹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런가 하면은, 자, 그 다음 인물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는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이명박 대통령, 오늘이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오늘이 트리플 크라운 데이라고 해서, 네. 어제 그 회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있었고 뭐 네. 오늘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선 승리, 결혼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트리플 생일까지 해서, 생일까지, 네. 트리플 크라운 데이. 있다고 네. 하는데 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항상 뭘 그 문제 제기를 했었냐면 만기칠남이라고 그래요. 이제 모든 걸 본인이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고 그때 청와대는 그 보통 9시가 아니고 8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예. 네. 8시부터 일 시작하려고 하면 그 비서관이나 그 행정관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요. 6시에 나왔다. 6시 반에 나왔다. 그래서 뭐 잠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예.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항상 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장급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그게 이제 내가 너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괴로웠다 하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일만 그 착실하게 챙겼으면 저는 저렇게 일찍 출근할 이유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약간- 지금은 이제 네. 출근을 안 하시는 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네. 비교가 돼서 아니, 그래서 관제되는 결론은요. 분 때문에 아마 그걸 의식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명박 더하기 박근혜 나누기 나누기. 네. 이 정도가 굉장히 적당한 적당하다.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인 대통령의 업무 네.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대통령 너무 많은 일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죠. 네. 너무 또 관여를 안 하는 쪽으로 예, 가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정말로 너무 그때 그 당시에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청와대 네. 근무하는 분들이 네. 진짜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다고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너무 이제 일찍 출근해서 이제 문제였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관저에 계셔서 네. 그래서 이제 경호 팀들은 사실 계속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호 직원들은 대통령 MB는 매일 출근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은 조금 약간 저렇게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지 않고 또 관저에서 간혹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매일 출근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DJ나 노무현 대통령은 매일 출근해서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 뒤에도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외부 행사가 많아서 또 경호팀 일이 아직도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묘한 네. 묘한 참 나누기 일하는 말에 참 빵 터졌습니다. 네. 네. 지금 나라 아는 최순실 게이트가 정말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지금 한
정말 나라 망신을 외교관이 시키고 있습니다. 칠레 주재 공간에 근무하는 한 한국 외교관이 현재 미성년자를 네. 성추행하는 것이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가 됐다면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 네. 망신인데요. 그러니까 이 외교관이 그 과거에 그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네. 그 제보를 받고 이제 함정 그 방송을 한 거죠. 함정 주제요. 몰래 카메라죠. 네, 몰래 카메라예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그 피해 여성의 제보를 받은 이 방송사가 다른 또 미성년자를 접근을 시켜서 그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네요. 갑자기 한국 외교관이 막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성추행을 하는 과정이 네. 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저 함정 취재에 딱 걸리자마자 이 외교관이 제발 부탁한다. 네. 그러면서 연신 허리를 숙이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정말 엄청난 나라 망신을 시키면서 칠레는 사실 요즘에 한류 열풍이 굉장히 예. 많이 부는 곳이에요. 한국에 굉장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네. 그 우리나라의 이미지 자체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깎아먹은 그런 외교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가 외교부 본청을 따지면 과장급 이제 외교관인데 외교관은 보통 이제 불가침권이 있고 또 치외법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시킨다는 학생을 성추행했고 네. 그걸 모자라서 함정 취재든 함정 수사든 간에 어쨌든 여성을 이렇게 했더니 뭐 뽀뽀하고 싶다 그게 또 적발되니까 저렇게 기자한테 찾아가서 살려달라 죄송하다 하고. 이게 사정하고 이게 무슨 진짜 나라 망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뭐 명백한 범죄니까. 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치외법권을 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내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그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4살이라고 하잖아요. 14살이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저 과장급이라면 저희가 보면 한 50은 됐을 텐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딸보다 어리겠죠. 예. 그래서 딸보다 어릴 텐데 사실 지금 이게 뭐 함정이든 제보가 있어서 뭐 저렇게 했든 사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어서 뭐 저렇게까지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국에서 네. 그 수해 있었다면 지금 이거는 사실 이렇게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칠레에 있을 때도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현지 경찰의 조사에도 이렇게 임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해서 여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 방식도 저 나라에서 칠레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고 이 사람이 칠레에서 현지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도록 우리나라에서 하는지를 저 칠레에서 저걸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대응 방식이 또한 중요할 겁니다. 네. 이걸 아니, 뵙게 그러니까 해야죠. 우리 외교부는 뭐 한 거죠? 외교부에도 감사관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감사관실 뭐 했죠? 저런 제보도 안 들어오나요? 내지는 해외에 지금 저쪽에는 그러니까 보통 공간에는 외교부 직원만 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정원 직원도 다 나가 있죠.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죠? 아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상습적이었던 거예요. 상습적이지 않으면 현지 언론이 저렇게까지 이제 조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가지고 저렇게는 안 하는데 저런 취재까지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소문이 꽤 났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전혀 몰랐다? 이건 정말로 국가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저 프로그램은 칠레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인데 벌써 SNS 통해서 한 6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라 망신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